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를 두들겨 패자 나토 국가들의 대외 원조 기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 인도주의적 원조를 한다면서 눈먼 돈을 챙겨먹는 기관들입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닉은 독일식 소프트파워, 독일의 기즈와 USAID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토 국가들의 원조 기관들이 트럼프의 USAID 동결과 이 기관의 세계적 간섭, 그리고 기부금 비리 행위에 대한 폭로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기즈,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 국제협력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기즈는 40억 유로의 예산 대부분을 연방 예산에서 직접 조달하고 EU의 공동 자금도 지원받아 120개국에서 최대 1,7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기지의 많은 프로젝트는 기후행동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프리카의 유기농 농업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태양광, 풍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기지는 명목상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이 서방이 정한 개발 목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또한 거버넌스 디지털화, 지역 미디어, 아프리카 영화 산업, 난민 재통합과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댄스 스튜디오부터 패션 아틀리에까지 소규모 기업에 1,100건 이상의 소액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후원으로 사기치는 기관은 예의 없이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묻으면 확실한 사기입니다. 2024년 포커스 매거진의 혹독한 폭로 기사에서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의심스러운 기즈 지출이 드러났습니다. 태국과 터키에서 기후 인식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위한 모호한 수백만 유로 보조금부터 모로코에서 모스크를 녹색으로 만드는 데 사용된 500만 유로, 리마에서 자전거 도로를 위한 4,400만 유로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포커스에 따르면 2023년 4월 연방감사원은 기즈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성공 기준 부족, 최대 24만 유로에 달하는 호화로운 급여, 최고급 항공편, 고위 공무원을 위한 고급 차량 제공 등은 이 기관의 사치를 잘 보여줬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의 자체 인프라가 허물어지는 데다 이런 낭비도 결합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의 알리스 바이델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즈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는 한편 자국 내 교통 인프라는 파괴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즈, USAID 협력은 광범위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기후금융 프로젝트부터 EU의 동부 파트너십, 즉 러시아 주변 국가를 유럽연합 가입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망라했습니다. 조지아의 중소기업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 쿠데타와 현재 유럽 위기를 촉발한 운명적인 협정인 EU 우크라이나 연합협정의 이행에 대한 자문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감시원을 파견하는데 기지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주최국의 초대에 따라 유럽연합은 선거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감시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기지도 선거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물류, 보안,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는 오지랖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집단서방은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쫓겨나고 있는데 지들이나 잘할 일입니다. 기지는 선거관리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감시원들에게 항공편과 숙박시설, 투표소로의 교통, 인터넷 연결, 그리고 기능적인 작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지에서 선거 감시 물류 임무를 담당한 에릭 반드롬이라는 사람은 각 임무에 대해 본부를 설치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에게 장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휴대전화, 가구, 문구류부터 차량과 위성통신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 선거 기간 동안 수십 명의 감시원들은 공항에서 수도 프리타운까지 타고 갈 페리보트를 전세 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펜 같은 문구류부터 페리보트까지 온갖 명분으로 돈을 펑펑 쓰는 재미에 맛들인 것 같습니다. 기즈는 지난 15년 동안 부르키나파소, 차드, 이집트, 케냐, 말리, 파라과이, 스리랑카를 포함한 국가에서 29건의 선거 감시 임무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영국식 액센트를 가진 USAID라 불리는 FCDO의 외국 원조 사기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위 소프트 파워 도구인 USAID의 갑작스러운 해체로 인해 동맹의 지원 기관들은 서방의 세계적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빈틈을 메우려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영국의 외무, 영연방개발부도 있습니다. FCDO는 보리스 존슨이 국제개발부 DFID를 폐쇄하고 외무부와 통합한 뒤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FCDO의 전신인 DFID는 비용 대비 가치가 없었고 여러 스캔들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문을 닫았습니다. 감독 부실로 2018년 옥스팜 직원들이 IT와 차드에서 매춘부를 고용하는 데 DFID 지원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DFID는 준독립적인 NGO 연합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돈을 허투루 썼습니다. DFID는 또 이익 추구에 연루된 컨설턴트와 계약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DFID의 후신으로 등장한 FCDO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부금 횡령과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인도적 그리고 가버넌스 지원 명목으로 7억 9,600만 파운드, 미화 9억 8,6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영국은 자금 부족으로 국가 의료 서비스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0.5%를 외국 원조에 지출하는 미친 나라입니다. 나라 돈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헛돈을 쓰고 전공의를 때려잡는다면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